안녕하세요, 맨들맨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포톤 워크샵에서 속 비우기를 한 이후에 펀칭 작업을 했을 때에 에러가 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워크샵에서 이 펀칭 기능이 좀 에러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를 우회하기 위해서 G2박스나 이런 걸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기회가 된다면 G2박스를 이용해서 이거 하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2박스와 같이 연동을 해서 그것을 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설정,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글에 들어가셔서 G2박스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엔터를 치시면은 G2박스 SLA DLP LCD 위에 나온 게 있죠. 여기 보면은 주소가 있습니다. G2박스.com으로 되어 있죠. 이걸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를 쭉 보시면은 G2박스는 무료 슬라이스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다운받아서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운을 받습니다. 다운을 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시도를 누르십니다. 그리고 윈도우 64를 누르십니다. 아래에 다운로드를 누릅니다. 그리고 난 후에 로그인해서 가입하기를 누릅니다. 처음 다운을 받으신 분들은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무료 소프트웨어라도 이렇게 가입을 하셔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설정에 들어가셔서 여기 새 프린트 추가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보면 애니큐빅 포톤 모노 X라고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새 프린트 추가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은 레진 프린트기를 개발하는 여러 회사들의 회사명이 나옵니다. 애니큐빅을 누릅니다. 애니큐빅을 누르시면은 애니큐빅 포톤 S까지는 이렇게 제품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애니큐빅 포톤 모노 X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G2박스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여기서 애니큐빅 포톤 모노 S를 선택을 하시고 확인을 누르십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빌드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이거를 G2박스에 있는 요 내용을 좀 바꿔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시나? 요 이름도 바꿀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모노 X로 입력을 해 주시고 여기서 해상도를 바꿔 줍니다. 여기에 빌드 사이즈 X축과 Y축과 Z축 제가 바꿔 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애니포톤 모노 X 같은 경우는 X축이 2400, Y축이 3840, 빌드 사이즈가 X축이 120, Y축이 192, Z축이 250.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비율 고정을 체크를 하시고 레진에 들어가시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력은 대부분 레진 프린트기가 0.05mm에서 레이어 높이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 출력부터는 사실은 필요가 없는 게 G2박스에서 출력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출력은 포톤 워크샵에 들어가서 출력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G2박스에서는 애니큐빅 포톤 모노 X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 있는 기본 설정, 빌드 사이즈와 해상도만 설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X 버튼 눌러주시고 여기서 파일 들어가서 열기 여기 보면은 줄이 3칸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줄이 3칸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열기 누르시고 여기에서 제가 저번 시간에 만들어 놨던 문어 6cm짜리 문어를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일단은 오늘은 이 G2박스에서 스포트를 달고 속을 비우고 그리고 펀칭까지 해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포톤 워크샵으로 옮겨서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이 방향을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빨판이 좀 잘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회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슬라이스 프로그램들은 비슷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G2박스나 포톤 워크샵이나 거의 비슷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Y축으로 이렇게 회전합니다. 자, 이렇게 돌렸을 때 저는 일단은 이거를 이렇게 해서 돌려서 빨판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약간 회전을 해서 돌려줍니다. G2박스는 회전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물체가 멀리 사라진다든지 이런 것이 없이 아주 잘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실 일은 이 내부를 비우는 겁니다. 이 내부를 비우는 것은 여기 보시면 속 비우기가 있습니다. 눌러주시고 이 작기 때문에 이 두께를 보통 2mm에서 3mm 2mm에서 3mm 정도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프라모델을 보더라도 2mm나 3mm 정도가 많습니다. 자, 여기서 정확도는 얘를 100%로 주게 됩니다. 100%. 내벽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내벽 안쪽 벽으로 남기고 안쪽에 비우겠다, 속을 비우겠다는 뜻이겠죠. 자, 시작을 누릅니다. 그러면 속 비우기가 이렇게 그래프가 지나가게 됩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슬라이싱이 되겠죠. 이거는 미리 보기입니다. 그 다음에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에 구멍을 뚫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구멍을 뚫어줘야 되는 이유는 여기서 보시면은 이 안쪽에 레진이 액체 상태로 갇히게 됩니다. 이거를 출력을 하게 되면 갇히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멍을 내줌으로써 레진이 바깥으로 배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또 여기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구멍을 하나는 공기가 들어와서 레진을 밀어내는 공기의 압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레진이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고 총 2개의 구멍이 있어줘야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거는 한쪽 면의 반대쪽, 그러니까 상반대로 구멍을 뚫어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서 옆에 보시면 홀 생성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멍을 뚫는데 이 위에다가 또 뚫게 되면은 굉장히 좀 퍼티로 칠을 해야 되고 막아줘야 되고 이걸 또 사포질 해줘야 되고 조금 퀄리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싶으신 분들은 여기에서 2개를 뚫어 주셔도 됩니다. 2개를 뚫어서 하나는 공기에 입력이 되는 거고 하나는 또 레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배출구가 될 수도 있고요. 공기 환기 구멍을 만들어 주는 거죠. 여기에서 홀 생성을 누릅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사이즈는 조금 전에 두께는 2mm를 줬죠 저희가. 그 다음에 2를 주시고 원형, 여기서는 형태는 원형이 있고 육각형이 있고 사각형이 있는데 원형이 작업하기가 편하신 분도 있고 다양하게 있죠. 저는 원형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깊이는 8mm, 그 다음에 홀 부품 남기기가 있는데 이건 가급적이면 남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홀 부품은 너무 작아서 이거를 막아서 작업을 하기가 굉장히, 그러니까 여기 구멍을 뚫은 부분이 여기에 조그맣게 남게 됩니다. 일종의 이제 차집합을 해서 차집합이 된 부분이죠. 그게 뚜껑이 여기에 따로 남게 됩니다. 이거를 제가 가급적이면 하지 말려고 하는 이유는 너무 작기 때문에 이게 구멍을 또 이렇게 채우기도 힘들고 구멍을 메꾸기에도 힘들고 또 작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잘못해서 떨어져 버리면은 출력물에 손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레진에 떠다니다가 참 엉뚱한 데 붙는다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출력을 하다가 이렇게 방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홀 부품을 남기지 않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홀 부품 남기기를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함이죠.
홀 추가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있다. 어느 부위에 구멍을 뚫을 것인가. 이렇게 이 녹색이 보이죠? 녹색. 이 녹색이 뚫히는 길이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와서 표면에 이렇게 뚫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구멍이 나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뚫려 있는 부분이 이렇게 남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홀 생성하고 홀 추가해서 저는 이 반대쪽. 근데 이렇게 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은 여기에 뭐 이렇게 양 사이드 두 개를 만들으셔도 됩니다. 오늘 하는 이 문어는 샘플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원리적으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 여기 뚫고 이 반대쪽에 뚫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뚫었습니다. 하나는 공기가 유입이 되고 공기의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얘가 아니지, 이쪽에서 공기가 유입이 되고 이쪽에서는 레진이 빠져나가는 구멍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나왔죠.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이제 능숙하게 잘 하시는 분들은 구멍을 여기에 뚫는 게 아니라 구멍을 이쪽에 양 사이드 두 개를 뚫기도 합니다. 이게 훨씬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 구멍을 뚫어야 한다는 그 개념을 정확히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상반되도록 구멍을 뚫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지나가죠. 자, 이렇게. 자, 안쪽을 보시면은 포톤 워크샵보다 안쪽 면이 훨씬 더 구조가 매끄럽게 잘 나옵니다. 포톤 워크샵은 이렇게 거칠게 박스 형태로 보이죠. 근데 G2 박스는 이렇게 매끄럽게, 그나마 매끄럽게 보이도록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현재 이 상태에서 속 비우기를 다 했고 구멍을 다 뚫었습니다. 여기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서 STL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포톤 워크샵으로 가서 스포트를 지지대를 설치하고 출력을 하셔도 됩니다. 지지대까지 G2 박스에서 만들어서 포톤 워크샵으로 가져갈 수 있는데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 일단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이걸 눌러봅니다. 이거는 뭐냐면 지지대. 자, 내용이 비슷합니다. 뭐 G2 박스나 포톤 워크샵이나 이건 뭐 어떤 그 구조도 비슷하고 툴을 쓰는 방법도 비슷하고 포톤 워크샵을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이 G2 박스도 쉽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비슷합니다. 거의 뭐 80% 뭐 거의 뭐 90%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스포트죠. 스포트가 있는데 스포트를 제가 이 상태에서 이제 주기 전에 보시면은 G2 박스의 좋은 점은 자동으로 이 상하 이 빌드에서부터 이 문어까지 출력물까지 어느 정도 공간을 자동으로 떼어줍니다. 이외에 보시면은 Z축으로 어느 정도 떼올 것인지 이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 구멍 뚫는 것도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 이런 상태에서 플랫폼을 눌러줍니다. 플랫폼을 눌러주니까 저는 이거를 보통으로 썼는데 굳이 이런 거는 보통으로 줄 필요가 없습니다. 확인 지우시고 얇게라고 주시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은 이게 구멍이 이렇게 속이 비어 있고 무게도 적게 나가고 하기 때문에 얇게 주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플랫폼을 눌러줍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름대로 자세히 보시면은 좀 더 미진하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지지대를 추가를 하겠다, 지지대를 삭제하겠다, 지지대를 편집하겠다 이렇게 나오죠. 지지대 추가를 선택하시고 여기 부분을 그대로 천천히 내려보시면은 여기 점이 있죠. 점 있는 부분을 찍어줍니다. 이런 점들은 지지대를 설정하기에 나름대로 괜찮다는 부분이죠.
자동으로 자기가 찾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서 저는 이 정도에서 한 번 더 줍니다. 이렇게. 자, 나머지 부분도 한번 볼까요? 이 부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도 이렇게. 자, 어느 정도 이렇게 보시면은 G2박스에서 지지대까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이 부분도 그냥 불안하게 지금 구멍을 뚫었던 그 뚜껑이라 할 수 있죠. 홀 뚜껑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위험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출력하는데 방해가 되거나 문제를 일으킵니다. 다시 원래 상태의 요 옆에 슬라이드 세팅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무브를 시켜서 얘를 선택하고 Z축으로 약간 올려줍니다. 얘도 이렇게 올려줍니다. 얘를 조금만 더 올려보겠습니다. 이 정도, 한 4.5나 5 정도. 얘도 5 정도 올려주겠습니다. 만약 이것도 출력하려고 하면 이렇게 문어와 같이 공간을 띄워줘야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다시 지대 설정에 가서 지원 추가 놓고 자, 이렇게 두 개 정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 주셔야만 여기에 뚜껑이라 할 수 있죠. 이것도 출력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약간 불안한 부분이 없잖아 있죠. 그렇다면은 얘를 이렇게 안쪽에서 아니면 컨트롤 Z 누르시고 자, 이렇게 지지를 줬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 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불안정한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뭐 굳이 더 이상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G2박스에서 하는 겁니다. G2박스에서 가상적으로 슬라이싱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옆에 있는 슬라이싱을 누릅니다. 그러면 슬라이싱을 계산하게 됩니다. 자, 시간이 나오죠. 예상 출력 시간은 4시간 22분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G2박스와 보통 워크샵이 계산하는 게 좀 다릅니다. 대체로 G2박스가 속도가 조금 느린 편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천천히 레이어가 쌓여서 출력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게 보일 겁니다. 자, 됐습니다. 뒤로 가기. 자, 이거를 우리는 포톤 워크샵으로 보내겠습니다. 여기에 다시 줄 3개가 있는 부분이 있죠. 누르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릅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르시면은 여기서 포톤 워크샵으로 자기가 저장하는 폴더를 선택하시고 STL 파일로 저장합니다. 확장자명을 STL 파일로 저장하는 거죠. 그러게 되면은 이 서포터와 문어가 하나의 오브젝이 되는 상태로 하나의 물체가 되는 거죠. 하나의 오브젝으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포톤 워크샵을 오픈시킵니다. 파일 들어가서 이 상태에서 바로 오픈하십니다. 이 상태에서 STL 파일을 불러드립니다.
조금 전에 작업을 했던 G2박스에서 작업을 했던 문어가 그대로 나왔죠. 지금 지지대도 그대로 나왔고, 여기서 슬라이싱을 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에 슬라이스 들어갑니다. 슬라이스 들어가니까 이번에는 슬라이스 들어가기 전에 지금 보니까 노멀 익스포즈 타임이 10으로 되어 있거든요. 노멀 익스포즈 타임을 저는 8초로 주겠습니다. 다시 슬라이스를 누르고, 네, 4시간 14분이 걸리는군요. 프리뷰로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될 거라고 레이어가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은 이거를 USB에 저장을 하고, 지금 방금 슬라이싱 했던 파일을 USB에 저장을 하고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을 한 결과물입니다. 아주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거를 스포트를 제거를 하고 구멍을 막고 이런 작업들의 과정들은 다음번 영상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